안녕하십니까. SEBS 뉴스의 박승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학생중심 학생총회가 성리에 마무리됐는데요. 그때 통과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30일 목요일에 개최됐습니다. 보도의 백연재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목요일 성신관 504호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 휴게 공간 활용과 운영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학우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학교 안건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견 나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좋다고.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져야 진정한 자신을 가꿀 수 있을 텐데요. 지난 30일 목요일에 생식생리와 피임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목요일 우리 학교 건강관리센터에서 생식생리와 피임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강의는 오후 3시부터 행정관 301호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생식생리와 피임에 대한 지식을 학우들에게 알려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른 곳에선 쉽게 꺼내지 못할 속사정과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취준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선 면접관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의, 면접관 그들이 알고 싶다가 지난 30일 목요일에 실시됐습니다. 보도의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목요일 성신관 307호에서 면접관 그들이 알고 싶다 특강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면접관들의 평가 요소와 면접 진행 방법, 그리고 역량과 압박 면접 주요 질문 답변 가이드로 이루어졌는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면접관 그들이 알고 싶다 강의는 실제 면접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나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요소들, 또 면접관들의 어떤 평가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배우고 좀 나누는 시간인데요. 실제 면접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고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나 조직 적합도 혹은 인적성에 대한 부분에 좀 맞추어서 실제 어떻게 답변하고 또 면접관들의 평가 요소들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배우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취업 소식의 백연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굿네이버스에서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분은 국제협력과 사회복지, 그리고 펀드레이싱입니다. 해당 자격증 소지자와 굿네이버스 해외사업장 파견 경험자,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아메이에서 2015 글로벌 인턴십 5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국내외 대학생으로 모집 분야가 다양합니다. 한국 아메이 글로벌 인턴십 5기로 선발되면 미국 본사 방문과 현직 담당자와 1대1 멘토링 기회가 제공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위닉스에서 2015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해외 사업팀과 디자인팀, 그리고 서비스 기술팀으로 근무 지역은 판교와 부산입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우가 지원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S-OIL에서 함께 달려갈 좋은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 분야는 사무직과 기술직 신입, 그리고 기술직 인턴인데요.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 보유자입니다. 복리후생도 다양한 편이니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 후 지원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VJ 백연재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양미술관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분야 홍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자입니다. 우수활동단 해외 미술관 견학 지원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교양 강좌 무료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2015 대학생 메이트 2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루고 싶은 대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외국어와 전자 전기공학, 그리고 전시기획 전공자를 우대하며 실전 활동 기회를 제공하니 지원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빈스비스 커피에서 객원 마케터가 되어줄 액티브한 대학생, 그린 빈스빈스 1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마케팅과 외식,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는 대학교 학생으로 모집 기간은 이번 달 1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마케팅 활동과 여러 미션 활동,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스텝에 실무로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의 미래 설계를 지원해줄 2015년 1기 진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수원 시민 혹은 진로 체험 운영이 가능한 동아리입니다. 축제 및 행사에서 체험 부스 운영 지원과 홈페이지 진로 진학 최신 정보 게시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되니 관심 있는 대상자는 참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조속한 사표 수리로 국정의 혼란을 정리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새벽 5시에 귀국한 박 대통령은 오후에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표 수리가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12일 일정에 중남미 순방을 강행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박 대통령이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성 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에 의한 복통이 주 증상으로 나타났고 인두염에 의한 지속적인 미열도 있어서 박 대통령은 그러나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리 본인을 위해서도 조속한 사표 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내일 국무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병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후임 총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도덕성은 절대 기준이 됐고 집권 3년차 개혁과제에 고삐를 쥘 추진력에다 내년 총선을 치러낼 정무 감각까지 필요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인선 작업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선거가 치러진 4곳 가운데 3곳에서 승리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며 충격적인 전패를 당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4곳 가운데 야권의 심장 광주를 제외하곤 3곳 모두에서 승리했습니다. 광주 서을의 경우 새누리당이 승리하진 못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선 뼈아픈 패배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가 52.4%의 득표율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득표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성남 중원에선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를 13,000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관악을에선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43.9%,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가 34.2%,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20.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 후보는 야권 분열에 힘입어 관악을에서 27년 만에 현재 여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견고했던 야권의 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인천 서강화을 역시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54.1%의 득표율로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를 여유있게 눌렀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3석을 추가해 160석이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격차를 30석으로 늘렸습니다. 무소속 의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는 앞으로의 전국에 큰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전염병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하루아침에 통곡과 절망의 도시로 변해버린 네팔 카트만두. 꿈과 희망이 사라진 이곳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22시간 만에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가운데 희생자 수는 5,300명 가까이로 늘었고 부상자 수도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생활도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갈 곳 없이 몇 날 며칠을 밖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각국에서 보내진 구호 물품 배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Our house is totally destroyed and government don't put here. We won't build this. They are abandoned. They are homeless right now. Even there is no help from any other, like political parties or any other places. 정부는 지금까지 대형 텐트 4,700개와 소형 텐트 24,000개를 배포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Planning to of the collected relief materials that have come from various countries, and then based on those plans, will move and distribute the.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팔이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면서 우려했던 전염병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